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료집은 다 받으셨죠? 예. 제가 자료집 페이지를 계속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료집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리는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니까 자료집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일단 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 시대인재 학원 처음 오픈할 때 제가 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그 원장을 했던 거는 학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이제 상담하는 입장에서 좀 반영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재종반 재수종합반 처음 시작할 때 재수종합반의 기본 프로그램을 또 같이 그 설계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그런 지금 시대인재 학원의 기본적인 그 시스템들을 많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치동의 컨설팅이라는 것을 제 학원에서 하는 지금 현재 시대인재 컨설팅의 시스템을 그 다 제가 잡은 거니까 이 컨설팅이 지금 현재 시대인재 컨설팅 뭐 예약하고 또는 컨설팅 진행하고 하는 다 전부 제가 설계하고 진행했던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가장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로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 라인을 잡아 드리는 기준으로 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설명회를 들으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주로 대치동에서 상위권 애들에 대한 기준이 많기 때문에 연고대보다는 더 높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고대는 그렇게 잘 간 게 아닌 정도 위치에서 예,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조금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거고요. 좀 그거보다 성적이 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뾰족한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잡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2학년 가서 뭐 변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좀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 조금 내신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전부 다 새롭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입시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하는 건데 수능이라든지 내신은 바뀌었지만 대학교 정원이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 대학을 가려면 그 정도 위치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8학년도에 바뀌는 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능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기존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고3 애들, 고2 애들이 보는 수능은 다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수능도 문과이과가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그 과탐도 선택이 나누어져 있고 사탐도 뭐 선택이 다 나누어져 있고 해서 수능 원점수는 같아도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해보면 다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수능은 구별 없이 전부 다 똑같이 보게 됩니다. 문과이과 구별도 없고 예체능 구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전부 같이 보게 되고 국어도 선택 과목이 없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없다란 얘기는 심화 과정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수능 범위가 고1 과정이 거의 대부분이고 고2 과정 일부가
추가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3 때 배우는 내용은 수능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완전히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3 때 내신을 준비해서 수시를 하는 학생은 수능 준비는 학교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크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완전히 별개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래서 2학년 때 좀 수능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시를 거의 웬만하면 중점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그냥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돼요. 원래 취지랑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수능이 원래 이게 자격고사화 가려고 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만들어진 건데, 수능이 전국의 학생들이 똑같이 보는 시험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험입니다. 예, 그 변별력이 명확한 거고 실력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하루 만에 보기 때문에 그날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가 진짜 실력을 뜻하는 거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던 수능은 좀 굉장히 공정한 시험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은 여전히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범위가 고1, 고2 정도 수준으로 되고, 현재 어떻게 보면 문과 수준으로 수능 범위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의 변별력은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정시에서 수능 100으로만 선발하는 형태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방향이고, 예, 그래서 서울대가 가장 먼저 입시안을 28학년 기준 거의 다 발표를 하면서 정시에서조차 서류로 선발하는 형태로 서울대는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가 되게 걱정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다들 그걸 물어보세요. 정시에서 내신 반영. 근데 딱히 발표된 대학이 서울대 말고는 없어서, 예, 구체적으로 다 발표된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 기준으로 발표되는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대학들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재 기준의 그 상황 분석을 좀 하다 보면 방향을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이 이렇게 되다 보니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 자체가 수능의 변별력이 조금 완화될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고대조차도 실제 수능 100으로만 선발해도 동점자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정시에서도 조금 내신을 반영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을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그냥 현재 과학 하나씩 선택하는 것보다는 과목이 혼합되는 형태로 되니까 문제 출제 문항을 느리다 보니 시간도 10분씩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뭐 공통과학 물화생지 4개니까 10문제씩해서 한 40문제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면 시험 시간에 문제가 되죠. 그 수능을 하루 만에 보는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수능을 이틀에 걸쳐서 보면 뭐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다 바꿀 상황은 아니니까 수능을 하루 만에 보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녁 한 10시까지 수능을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점심 먹고 오후 저녁 시간 전에 끝내야 되는 그 자체를 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가 될지는 3학년 때 가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평가원이 출제하는 것을 봐야 되니까. 현재 나와 있는 예시 문항은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수능은 이렇게 바뀌니까 문이과 구별은 없습니다. 수능은 문이과 구별이 전혀 없고, 대신 수시는 학과별로 문이과 구별을 하는 거니까 지금 2학년 선택 과목이 문과이과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능 자체 변별력이
조금 완화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상위 대학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서울대가 그래서 서류에 대한 정시 내용이 들어간 거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의대들도 면접 영향력은 꽤 커져 있습니다. 실제 면접을 점수로 반영하는 데가 연대의대, 카대의대입니다. 예. 그게 수능에서 수학 한 문제 정도 더 틀렸다 하더라도 면접을 잘하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정도로 면접의 영향력이 꽤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불로만 면접을 하는 경우도 면접에서 뽑지 말자가 되면 그냥 수능이 만점이어도 불합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영향력은 의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기조는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시에서 올해부터 연대가 내신을 전부 다 반영합니다. 전과목 다 반영하고, 고대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과 수능 100인 전형을 둘 다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바뀌는 수능에서 그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정시에서도 내신은 조금 들어갈 여지가 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점수 차이를 줄 것이냐는 좀 대학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대학은 사실 수능으로만 선발해도 어차피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교육부의 정책적으로 수능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요구를 한다 그러면 다 반영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수능 범위가 축소된 부분이 과연 그게 쉬워질 것이냐, 꼭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1학년 그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중학교 범위였는데 그 다 100점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1등 컷이 100점을 나올 정도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범위인데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틀릴 수 있는 거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범위가 쉽다고 다 100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등급 컷이 100이 될 정도로 그렇게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테니 어느 정도 변별력은 가지겠지만 이게 좀 촘촘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시라는 부분이 내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건데, 이게 수시는 그냥 전공 적합성, 학과 선택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되고, 지금 학교별로 아마 다 2학년 과정의 선택 과목을 거의 다 좀 픽스해 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결정할지, 원래 취지대로라면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다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가 현실적으로 일단 교실이 없습니다. 예. 선택 과목을 쭉 다 열어줘서 뭐 3명이 신청해도 과목 열어주고 뭐 30명, 50명 이렇게도 열어주고 하다 보면 교실을 큰 교실을 4개로 쪼개가지고 4반을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학교에서는 예상 신청 인원을 보고 적은 반은 개설 안 하는 거로 해서 다 다른 거로 묶어주거나 아니면 문과는 이렇게 이과는 이렇게 거의 정해서 그냥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탐 하나 듣고 사탐 2개 듣고 또는 과탐 2개, 사탐 2개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형태가 거의 현실적으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랑은 다르게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문이과가 명확하게 내신에서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능은 통합형인데 내신은 문과이과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등급 받기가 일단 10%까지니까 좀 쉬워 보여서 내신은 좀 영향력이 덜해지는 거로 다들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면 웬만하면 다 1등급이어서 1등급 내에서 다 1등급 받는 걸 전제로 세특에 대한 영향력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특도 1학기, 2학기 이제 나누어서 기재가 되니까 확실히 이런 세특 상황들의 영향력은 조금씩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2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선택 과정으로 볼 때
요 내용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학년 선택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등급이 이제 나오는 건데, 등급을 안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5명으로 수업 구성하는 겁니다. 소인수 과목. 근데 소인수 과목이라는 게 그 물리다. 물리를 5명씩 10개 반으로 쪼개서 수업한다고 해서 이게 소인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과목은 그냥 다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인수 과목으로 하는 경우는 5명으로 수업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이죠. 5명을 위해서 선생님을 새로 구해야 되고 강의실도 하나 빼줘야 되고, 그런 걸 이제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힘들 거고, 학생 수가 이제 뭐 한 학년이 15명이다 이러면 이제 이런 과목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이 주로 이제 실험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열릴 건데,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전공 적합성의 좀 심화 과정으로 하면서 학생의 상황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신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실험 과목을 하나 듣는 것이 좋은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이게 원래 활용하려면 한 서너 개 학교 묶어서 3교시에도 열고 뭐 4교시에도 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소수 과목이나 좀 그런 과목들을 묶어서 열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열기는 힘들어서 다 수업 끝나고 방과 후 형태로 여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기준의 어떤 상위 의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내신이 되느냐라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지역 인재입니다. 이거는 따로 데이터가 자료에 넣지는 않았어요. 자, 이 지역 인재 의예과가 이 정도 뽑는 인원들이 여기가 합격자 평균 내신이 현재 9등급제에서 1.1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300명 가까이 돼요. 얘네들이 다 지방입니다. 지역 인재니까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이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여기를 합격해요. 1.1 정도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서를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카대의대, 성대의대, 고대의대 다 씁니다. 그래서 현재 의대, 상위 의대 같은 경우 입시 결과를 보면 평균 내신이 50% 평균입니다. 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 정도 의대를 가려면 뭐 전교 10등을 하고 수시로 가겠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전교 2등조차 불안해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소수점 차이로 내신이 나누어지는데, 둘 다 1.0이면 이제 1등, 2등이 동점이겠지만 지금은 1.0이 쉽지는 않은데, 벌써 원래 1학년들 1학기 때 보면 학교별로 1.0이 대여섯 명 내외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숫자로는 한 3년 동안 1.0을 받는 학생이 학교별로 1명 아니면 2명은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 대략 한 1000명 정도는 1.0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기는 다 1.0은 기본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전교 1, 2, 3등이 똑같이 1.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학교에서도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1등급을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10%까지 줘야 되니까 이걸 문제를 엄청 어렵게 출제해서 변별하기보다는 여러 다른 뭐 수행이나 서술형이나 이런 거로 조금 줄을 자꾸 세우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 2등급을 받는 과목이 생기는 학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메이저 의대는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도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무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현재 2학년, 3학년의 내신과 현재 1학년 학생들의 내신을 대략 석차 개념으로 이렇게 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학교 기준으로 뭐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거니까 이게 딱 정확하다 이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고, 이게 서울시에도 하고 뭐 경기도 교육청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별로 지금 현재 1학년 내신이 이 정도인데 지금 2, 3학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내신이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 학교에서 가늠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현재 1.0을 받은 학생이 2% 정도 나왔어요. 1학년 1학기 때. 전국에 이렇단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1.0을 받아야지 앞으로 계속 1등급을 받아서 1.0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측컨대 한 1% 내외가 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1등급이 10%까지이기 때문에 1등급 받는 학생이 1등급을 유지할 확률이 높은 거고, 근데 이제 진로 선택이 어려워지는 과목이 많아지면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2등급이 하나씩 뜨는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가 1.16입니다. 학기별로 2등급 하나씩. 그러면 이게 누적으로 한 2.8% 정도 되는데 기존의 내신으로 봤을 때 한 1.6대 1.8 정도 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가 뭔가 하면 현재 기준에 9등급제에서 연고대가 요게 소신권입니다. 현재 1.8을 받으면 연대 고대가 무조건 안정은 아니에요. 학과에 따라서 안 되는 학과도 꽤 나올 수 있고 1단계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고대는 서류 100이어서 원서를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요 전후 내신이 그래서 학기별로 2등급 하나 정도 선까지는 어찌되었든 이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1.0을 받는 학기가 좀 많아지면 또는 거기서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해볼 만한 게 여기까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 학교는 잘한 애들이 많으니까 학교를 봐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대치동 학교 그래도 좀 더 잘 봐주지 않을까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1.5입니다. 1.5는 기존의 2점 중반보다는 조금 좋은 2점 초반 전후 내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고면 그래도 2점대까지는 괜찮으니까 자사고는 1점,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는 1.5 정도는 괜찮은 내신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 마지노선은 2.0입니다. 2.0이 3점 초반보다 살짝 밀리는 내신이거든요. 지금도 전국 자사고에서 3점 초반이 의대를 쓸 수 있는 기대할 만한 마지노선이 3점 초반입니다. 그게 숫자가 상위 대학 희망하는 대학이 더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목표라고 하지만 뭐 어차피 지방에 있는 서울대는 안 가실 거니까 그게 달라지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내신이 현재 받은 내신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될 것이냐가 대략적인 범위는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시를 집중할 만한 내신이 최소한 1.5보다는 좀 안쪽에 있어야지 수시를 계속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끝났는데 벌써 포기하기는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열심히 애들이 내신을 했을 거예요. 이제 기말이 남아 있을 텐데 그 내신이라는 게 뭐 애들이 1.0을 받은 학생이 갑자기 딴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빠져나갈 리가 없으니 그걸 뒤집으려면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 원래 취지랑은 좀 많이 다르게 특별하게 잘하는 과목이 있는 학생이 무지 불리한 제도입니다. 수학 100점이고 공통과학 100점인데 영어 80점이면 그 등급에서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도 한 2개 틀리고 국어도 2개 틀리고 영어도 2개 틀리고 사회도 2개 틀리고 과학도 2개 틀렸는데 다 1인 학생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랑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한 애들이 많은 데서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시간 배분을 잘해서 만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중간고사 기준으로 기말 때 어떻게 해서 1등급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잘 조정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는 골고루 해서 등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특별하게 뭔가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유리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보시고 뒤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성적이 나온 상황에서 2가 떴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3은 볼 게 없는 거고 2등급인데 아쉽게 2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전에는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서 100분위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문연 2등급을 뭐 2등급으로 1등으로 된 거를 좀 알아봐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 어느 정도 편차를 활용한 그 성적을 계산을 해서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편차가 없어졌으니까 2등급을 아쉽게 문 열었는지 2등급을 문 닫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A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적표 예시로 이게 똑같은 학생 아닙니다. 이 두 개 과목으로 그냥 2등급 받은 경우를 혹시 학교를 또 추정하실까 봐 다 지우고 학생의 점수가 86을 받았는데 2등급이에요. 근데 보면 평균이 80.5예요. 이거 가지고 2등급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알기가 힘든 거거든요. 얘는 91점을 받았고 평균이 80점이에요. 그리고 2등급이에요. 원점수로 보면 얘가 과목이 다르지만 이 과목이 원점수가 높으니 2등급이어도 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2등급이지만 보면 A 비율이 여기는 90%나 줬어요. 자, A 비율이 중학교 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90점 이상이면 A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분명히 점수로 보면 이제 여기 기준은 A가 90점 이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난이도나 문제의 어떤 상황에 따른 성취도의 기준이니까 여기는 A를 90%나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 달라는 거죠? 우리 학교에는 A 수준을 받는 학생이 90%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다 잘한다잖아요. 이 성적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 학교가 보여주고 싶은 얘기는 수학은 우리 학교의 90%가 다 A 정도 수준으로 엄청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형식일 겁니다. 이게 성적 부풀리기죠. 그러니까 원래 절대평가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학점제가. 그래야지 이제
교육상 맞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고 등급을 하게 되니까 두 개 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2등급이지만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 데서 얘는 2등급 받은 경우니까 진짜 잘하는 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건데, 이게 과연 대학에서 얼마나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예. 그리고 이게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이건 학교의 약간 방침일 수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이걸 A를 많이 주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A를 적게 주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 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는 이제 A가 보면 딱 25%를 줬어요. 다 강남권 학교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25%를 줬어요. 자, 그러면 2등급이 몇 프로까지죠? 34%까지 2등급이잖아요. 근데 얘는 2등급 중에서 34% 전에 얘는 A를 받았으니까 25% 이내에는 들어가 있는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2등급 중에 약간 앞쪽 2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어느 정도는 봐줄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A를 한 15% 정도 이렇게 딱 주면 2등급의 A를 받은 게 되게 좀 티가 나는데,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 계획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20%에서 30% 사이가 보통 A를 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절반 이상을 A를 줘버리거나. 그래서 현재 성적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1학기 때 성적에서 A 비율, 그리고 이거는 아마 기말 전에 보통 A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몇 점 이상은 A로 갈 거다 학교에서 다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2등급이 뜰 것 같은 과목에서 그래도 A는 받고자 하는 기준. 그런 식으로 약간 내신을 좀 챙기는 방법. 2등급이어도 아직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게 2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자라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냥 내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요겁니다. 2등급이지만 요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우겨볼 수 있다. 그래서 소신껏 원서를 쓸 때 이런 걸 좀 봐주면 2등급이지만 좋게 봐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원서를 써볼 수는 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1등급보다는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로 2등급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만일 B의 2등급을 받았다 이 상황에, 그러면 별로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요거 하나만 2등급이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게 대다수 2등급이다 라고 하면 별로 쓸만한 대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학생은 2등급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숫자가 2등이잖아요. 1등 아니면 2등인데 2등이 못한 건 아닌데, 이게 웬만하면 2등급을 그냥 주기 때문에 1등급도 10%까지 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2등급은 감점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답니다. 이제 이렇게 숫자적인 부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숫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사실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 너무 다 실망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학년 때 어찌되었던 선택 과목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거는 학생이 자기가 좀 더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숫자가 쪼개지면서 1등급 받는 숫자가 더 줄어들고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몰리면서 1등급 받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다 화생은 다 선택했을 거고 물리도 웬만하면 다 했을 텐데, 그 문과 학생들이 물리를 같이 안 해주니까, 깔아준 애들이 없으니까
잘한 애들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내 들기가 과목별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게 지금 고2, 고3은 생각보다 지구과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지금 1학년 애들은 지구과학을 2학년 때 학교에서 그냥 물화생지를 다 하는 학교는 모르겠지만 과탐을 3개 선택하면 지구과학을 꼭 넣어봤자 지구과학이 그렇다고 내신 따기 엄청 편한 것도 아니고 수능으로 볼 것도 아니고, 그럼 지구과학을 하면 지구과학 교육이나 지구환경 이런 과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조금 선택자 수가 지금 2학년이나 3학년보다는 아마 내신에서 좀 줄어들 겁니다. 네. 자, 7페이지 또 앞쪽으로 가서 보면 이게 이제 선택하는 과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진로 선택이 2학년 2학기 때 해당이 될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하기에는 이 과목들을 하기에는 물화생 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부터 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1학년 2학기 때 물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대부분 2학년 때 1학기 때 물화생을 보통 하게 되고 그 2학기 때 이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1학기 때 원 과목이 하나가 다 끝나는 거예요. 무지 부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미적 2를 2학년 2학기 때 하는 학교들이 일부 수학을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는 학교는 있을 텐데 그게 이제 학교의 특징일 겁니다. 그 자사고는 대부분 그걸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일반 커리큘럼으로 가면 미적 2는 3학년 1학기 때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수능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수능을 생각하면 미적 2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공대를 오려면 이과에서 미적 2나 기하나 이런 건 하고 오라고 대부분 좀 권장함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미적 2는 어찌되었든 이과 생각하는 애들은 하는 게 맞을 텐데 이게 커리큘럼상 이런 과목을 잡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사회 과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과목들도 다 등급이 나오는 거고 하니까 이제 이런 과목들이 공동교육 과정으로 열린다면 듣는 게 좋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권장 과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자료집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서울대 기준으로 권장 과목 같은 경우도 제가 서울대 권장 과목을 따로 현재 기준은 안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84, 88페이지에 있는 권장 과목을 보시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폭을 넓게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서울대 다르고 연대는 딱히 그렇게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고대나 뭐 경희대나 이런 게 보면 기존에 비해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될 텐데 아마 진로 선택에서 심화 과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특징이 되느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투, 생투 위주로만 구성을 할 거냐, 물투 내용도 넣을 거냐. 근데 이제 학교에서 1학기 때 물리원이 끝나기 때문에 2학기 때 물리 선생님이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물리 들은 애들은 물투에 해당되는 과목을 거의 다 듣게 그냥 당연히 선택하는 것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죠. 물리쌤이 1학기 때만 하고 2학기는 그냥 쉬어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계약직으로
1학기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여러 가지 학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과목이 2학기 때 쭉 다 하는 형태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당이 될 텐데 물리를 꼭 들어야 되는 학과, 화학을 꼭 들어야 되는 학과 이렇게 있는데 보통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폭넓게 그냥 잡으시면 보통 물화생을 그냥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의대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심화 과정 이건 할 거니까 하시는 게 맞고, 약대라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니고, 그리고 보면 문과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과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문과를 써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왜 문과는 전공적합성을 안 하는지를 원래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과도 의외로 과학이 실질적으로 많이 영향을 줍니다. 가서 보면 웬만하면 이제 가서 할 수 있는데 고대같이 이렇게 좀 학과별로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툴을 대부분 또 요구를 하니까 어느 정도 할 겁니다. 그 다음 확통은 수능 범위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다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과 학생은 수학이 확통은 그냥 할 거고 미적 툴까지 할 거고 기하도 대부분 선택하는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면접이 서울대가 바뀌는 것을 미리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면접이 바뀌는 거는 기존의 서울대 면접이 3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자료집과 이게 PPT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현재 서울대 면접이에요. 근데 이 52페이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바뀌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여러분 자녀에게 해당되는 면접입니다. 자, 교육 과정이 융합형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면접도 한 과목을 묻는 형태에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를 생각하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라면 학교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면접을 준비해 주면 좋겠는데 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입시 학원도 아니고 서울대 애들만 따로 모아서 면접을 해준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융합형 형태의 면접이기 때문에 한 과목 선생님이 면접을 쭉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건 진행하는 것이 열려봤자 3학년 여름 정도부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대 면접 기준으로 보시면 계산기나 컴퓨터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 판단을 하느냐, 융합적인 사고를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대는 뭐 이런 게 잘 안 되면 안 쓰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 서울대 정시가 서류를 반영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서류 영향력이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시에서 서류를 반영하고 있는데 A, B, C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입사관이 A도 잘 안 주고 C도 잘 안 줍니다. 웬만하면 다 B를 주니까 그냥 수능 성적 기준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원래 취지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A와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이렇게 이제 C와 C 플러스 이렇게 6개 구간으로 서류 평가를 하게끔 바꾸는 과정을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됐고, 수능 성적을 표준 점수로 하던 것을 100분위로 바꾼 거예요. 100분위가 동점자가 좀 더 많아집니다. 그 얘기는 수능 점수 차이를 확 줄여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이런 차이가 없으니까 거의 웬만하면 100분위 반영은 1점, 2점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서류로 웬만하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정시는 그래도 수능을 반영하니까 수시에서 수능을 없애버린 거죠. 원래 일반 전형은 최저가 원래 없었고
지역균형 체제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맞춘 거니까 별 의미 없는 형식이었는데 아예 그냥 체제가 없어졌습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바뀌는 구조니까 이게 크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3학년 2학기까지 정시 생각하면 내신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능도 잘 봐야 돼요. 네. 그런 학생들만 서울대 올 수 있다. 네. 뭐 수능이 교과 과정을 충실히 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니까 예.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학생들만 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표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부분은 그렇게 뭐 지금 막 이 기준으로 고민하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근데 서울대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원서 쓸 때 서울대를 포함하지 않고 쓰기가 쉽지 않아지는 구조가 될 겁니다. 네. 상위권인데 메이저 의대만 쓰기 힘드니까 그러면 의대를 어느 정도를 안정으로 볼 수 있느냐가 딱히 없어지면 서울대가 면접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가 그나마 좀 쓸만한 학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를 쓸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선택 과목을 그냥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고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게 이 동네에 있다 보면 내신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서 수시로 포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조금 더 정시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머님들은 벌써부터 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도 벌써부터 할 수도 있지만 차마 말은 못하는 그 얘기를 하면 공부 안 할 것 같다는 좀 약간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는 해보자라는 식으로 다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면 이게 수능을 잘 봐도 내신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걱정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자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 이 내신이 반영하는 게 이제 경희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서울대는 원래 좀 이상한 학교니까 그렇다 치고 경희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경희대가 발표한 게 다 내신 반영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시에서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이 정시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30%만 뽑아요. 학과 정원이 50명이다. 그러면 수시에서 30명을 뽑고 정시에서 20명을 뽑겠다. 이렇게 하면 60% 40%인데 뭐 그 수시 30명을 이제 어떻게 뽑을지 전형마다 달라지는 건데 자, 정시에서 20명을 뽑기로 한 것 중에서 30% 그럼 6명은 수능 100으로 뽑고 14명은 내신을 반영해서 뽑겠다. 그래서 내신을 정시에서 반영하는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수능 100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대학이 왜 이런 식으로 수능을 하게 됐느냐. 정시에서 이렇게 반영하려는 게 그게 대학이 28학년도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입학처들 몇몇 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청취 이런 걸 해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해서 그게 좀 연구 발표를 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보면 대학이 공식적인 대학 입장이 아니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혹시나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시면 두 가지 권고사항이 좀 주가 되는데 첫 번째는 내신이 상위 10%까지 1등급이 되니까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동점자가 좀 많아질 것 같으니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과 100이지만 서류를 반영하는 형태가 된다든지 수능 체제를 강화한다든지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권장 사항이고 또 하나가 수시 종합은 어차피 뭐 그냥 가는 거니까
정시에서 수능의 변별력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완화될 것 같으니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입장이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학 입장이 달라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차피 정시에서는 그게 다 들어가니까 이걸 서류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학생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에서 서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수시랑 다르게, 수시는 원서 접수해서 이게 한 2달 이상 서류를 볼 시간이 있는데 정시는 실제 서류를 보려 그러면 한 달도 안 됩니다.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 짧은 기간에 서류를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입사관 숫자를 배로 늘려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을 위해서 입사관을 그렇게 늘릴 수는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입사관 숫자가 그중에 교수님들도 많이 포함되니까 교수님들한테 하루 종일 서류 보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대학 입장에서는 서류를 평가한다면 기계공학을 쓴 학생이 물리는 했느냐 뭐 이런 정도를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세특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는 서류를 보는 거는 대학이 현실적으로 힘들다입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서류를 반영하는 게 서울대는 원래 입사관도 꽤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울대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나머지 대학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대학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아마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형태,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분만 반영할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희대가 발표한 것도 보면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성적을 반영할 텐데 현재 연대가 반영하는 방식과 고대가 반영하는 방식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연대는 전부 다 내신을 반영하는 형태로 정시에서 입시 요강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학생을 수능에서 정시에서 수능과 내신을 합산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점수를 주느냐 현재 9등급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연대는 5%를 반영합니다. 내신을.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50점이 내신 비중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기본 점수가 40점입니다. 기본 점수가 40점. 그 얘기는 내신 9등급도 40점이고 내신 다 1등급이면 50점, 10점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수능 점수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계산하면 조금씩 소수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냥 내신 1점이 수능에서 1점이다. 근데 수능은 1점짜리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어 한 문제 더 맞추면 내신 점수를 웬만하면 커버할 수 있는 게 연대 구조입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7점을 줘요. 그리고 이제 현재 ABC 진로 선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거의 웬만하면 A를 주니까 기본 점수로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1, 2등급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3, 4등급을 묶어서 여기서 1점이 빠져요. 현재 연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도 다 1점 정도 아니고 다 이쪽 최상위 내신말 가진 애들이 아니니까 자사고나 이런 애들도 많으니까 거의 5등급도 수능날 국어 한 문제 더 맞으면 이 내신하고 상관없이 그 위에 점수 단계로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 수능 영향력이 되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수능 점수를 받고 나서 원서 쓸 때 보면 예비 5번을 받은 학생과 예비 3번을 받은 학생은 수능 점수 차이는 없는데 이게 내신 등급 때문에 소수점으로 차이 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번호 한 두세 칸 정도는 내신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막상
마지막에 예비 번호가 5번을 받았는데 4번까지만 붙고 5번이 떨어진 경우는 예, 내신 때문에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수능 날 자기가 안 고쳤으면 점수 위로가 그냥 붙었을 텐데 예, 사실 그게 더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연대는 내신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냥 완전히 상관없다는 아니고 최소 등급은 그래도 5등급 이내를 받으면 큰 상관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현재 5등급제에서는 3등급 기준이죠. 네. 보면 1, 2등급이 7점을 줬지만 8등급하고 9등급 똑같이 빵점입니다. 네. 5등급제에서 이게 5등급이 되겠죠. 네. 그래서 4, 5등급을 받으면 내신 감점이 꽤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는 제가 79페이지부터라고 적어 놓은 게 보시면 현재 고대는 수능 100으로 진행하는 전형과 내신을 반영한 전형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자, 근데 79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 80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수능 100으로 뽑는 인원을 제가 체크해 놨을 겁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 또 넘겨보시면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이 600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희대가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 경희대는 수능 100이 30%고 내신을 반영하는 게 70%인데 현재 고대는 수능으로 더 많이 뽑고 있어요. 네. 자, 이게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뭐 바꿀지는 28학년도 그 입시안이 나오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입시 예정안이 나오면 아까 연대처럼 똑같이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 몇 페이지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고대는 내신 반영이 20%예요. 이렇게 내신을 반영하는 게 20%인데 여기도 기본 점수를 줍니다. 기본 점수는 100점을 줘요. 100점. 그래도 이제 실질 비중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보다는 비중이 높게 가지고 있죠. 자, 그 대신에 수능 100을 따로 뽑잖아요. 예. 근데 1등급과 2등급을 점수 차이를 주고 있어요. 2등급이면 2점 감점입니다. 자, 3등급을 받으면 2등급에서 또 4점을 빼줘요. 자, 근데 전부 다 1.0은 아닐 테니 한 1.5 정도의 학생을 3등급 학생이 수능 점수로 보면 5점 차이죠. 그냥 5점 그대로 수능 점수라고 보면 자, 수능에서 5점을 더 낮은 1점대가 수학에서 한 문제 더 틀린 1점대가 수학을 더 맞은 3등급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를 내신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수학 한 문제가 수능에서 되게 큰 거거든요. 그 이상으로 내신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수능을 못 본 내신 좋은 학생한테 유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고대는 이런 학생을 좀 뽑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뽑기는 그러니 수능 100으로 좀 많이 뽑는 거고 연대는 딱히 이런 애들을 많이 뽑을 생각은 없으니 전부 다 내신을 반영하면서 내신 영향이 별로 크지 않게 주는 겁니다. 이게 상위 대학들은 자사고나 이게 강남권 학생들이 내신이 그리 좋지 않지만 수능 성적이 훨씬 좋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신을 반영하라 그러면 반영은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형태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입시안이 나와 봐야 되고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내신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일단 5등급제 내신이기 때문에 이게 점수 차이를 얼마나 줄지. 네. 그래서 경희대 발표를 보면 경희대는 교과만 반영하기보다 출결이나 봉사 이런 걸 포함해서 보겠다고 돼 있죠. 그럼 출결이나 이런 걸 기본 점수로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시에서 내신은 대학에 따라서 이게 내신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과 적게 반영하는 대학으로 나뉘어질 것 같고, 상위 대학일수록 내신의 영향력을 엄청 크게 가지고 가기보다는 조금 내신 영향력은 적게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내년 4월 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 중간고사가 보통 4월 말 5월 초에 끝나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예, 어머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럼 뭔 얘기인지는 몰라도 쭉 넘어가서 숫자 이렇게 보시고 과연 2등급이면 몇 점 감점을 주느냐. 예. 그리고 이 감점이 있다 하더라도 잘 본 것만 몇 과목을 골라서 반영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큰 상관이 없는 거고, 예. 그냥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내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테니 내신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별 상관없는 대학들도 많을 테니 너무 내신을 끝까지 챙겨야 된다는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저기 입시안이 나오고 나면 어떤 대학을 목표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누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 모의고사가 지금 고2나 고3하고 다르게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똑같이 계속 볼 겁니다. 수능을 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2학년 모의고사의 성적을 참고하시고 공통사회나 공통과학을 그때 보고 나서 그 전날 따로 공부까지 하기는 힘들 거고, 시험을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어떤 틀린 것들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금 한 번씩 점검하는 정도로 수능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합산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모의고사 성적으로 그 합산 100분위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내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학의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료집 보시고, 또 제가 이건 아마 영상으로도 올릴 것 같으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한 번씩 숫자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뭐 학생이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고 2학년 1학기 때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